물소 한 마리를 팔아 아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구 반대편 네팔에서는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명 중 1명이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심지어 길거리 간판마저 한글로 바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를 뽑아 한국어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가족들, 한국어 선생님이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된 놀라운 현실. 한국어만 잘하면 월급이 3배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 나라 전체가 한국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도대체 어떻게 12살 소년의 한국어 공부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한국가의 미래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국어가 어떻게 생존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 카트만두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온 아르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12살 때부터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전환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저를 한국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한국어와의 첫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시장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DVD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구입한 그 DVD를 집에서 볼 때만 해도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막도 없었지만 그 언어의 리듬감과 배우들의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한 농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산토시와 어머니 그리고 7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았죠. 늘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큰형 프라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동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5년 후 계약 사기와 임금체불로 빚더미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내린 결론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젠 몸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를 파는 시대다. 한국어는 금광이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8자녀 중 1명에게 모든 교육 자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왜 저였을까요?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하고 종이에 한글을 흉내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제 방 벽은 한글로 가득했어요. 마치 한글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 특공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보물인 물소 2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10년간 모은 저축까지 털어 제 한국어 교육비를 마련하셨죠. 아르준이 한국에 가면 우리 가족 전체가 새 삶을 살 수 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별이 빛나는 4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농사일을 돕고 오전에는 마을에 새로 생긴 한글 희망학당에서 공부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듣기 훈련을, 저녁에는 EPS 토픽 문제집과 씨름했죠. 제 책상 앞에는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나는 한국어로 히말라야를 넘어 새 세상을 열 것이다라는 문장을 붙여두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크리켓을 하며 놀 때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1000번씩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고통이 아닌 특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류 스타들이 한국어로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저도 한국어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열풍이 태풍처럼 불어닥친 거죠. 마을 학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에 단 이틀만 기존 교과를 가르치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어 특별 과정으로 바꾼 겁니다. 대학 가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 지금 한국어 배우는 게 100배 낫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에 마을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고 아이들은 K-팝 스타 선발 대회에 참가하느라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가장 정확한 서울 말씨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자랑 아르준 파이팅! 이라고 외쳐주셨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위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열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마을마다 한글 배움터가 생겼고 시장에는 라면과 김치가 팔리기 시작했으며
마을 축제에서는 한복을 입고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망은 베트남의 성공 신화를 들으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하노이의 롯데타운이 베트남 국민 3명 중 1명이 방문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희망이 등불이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어 하나로 인생 역전했다. 는 이야기가 마을 구석구석에 퍼졌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해냈다면 우리 히말라야의 아들, 딸들도 할 수 있다. 한국어는 21세기의 황금이다. 드디어 한국 고용어가 JPS 시험 응시 자격을 얻었을 때 저는 그 무게감에 어깨가 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과 네팔의 새 역사를 여는 첫 페이지입니다. 시험 준비 기간 우리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르준 프로젝트는 마을 전체의 사명이 되었거든요. 마을 이장님은 직접 한국 여행 경험을 살려 주말 특강을 열어주셨고 절에서는 매일 저녁 한국행 성공 기원 법회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옆마을에 은퇴한 영어 교사까지 자원해서 한국어 발음 교정을 도와주셨죠. 시험일이 다가오자 저는 하루 18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에는 펜을 쥐어 생긴 굳은 살이, 눈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우리 가족의 꿈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건 제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마을 전체가 유일한 TV가 있는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로 화면이 자주 끊겼지만 결국 합격자 명단이 떴을 때 한 아이의 외침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르준 형 이름이다. 합격이다. 그 순간 마을은 환호와 눈물,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그날은 우리 마을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새 시대를 연 날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출국을 앞두고 저는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삼성 핸드폰 알람으로 6시 30분의 기상의 지하철 소리를 들으며 준비했고 컵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보고 밤에는 한국 뉴스 영상을 보며 발음과 억양을 따라했죠. 드디어 출국날 마을 주민 60여 명이 트럭과 버스를 빌려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을 최고령 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르준, 넌 그저 우리 마을 소년이 아니야. 너는 네팔의 미래를 짊어진 영웅이란다.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본 에베레스트 산맥은 여전히 위험이 넘쳤고 그 아래 작은 점처럼 보이는 우리 마을은 이제 제 꿈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라는 날개를 달고 새로운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 상상했던 그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죠. 공항 전광판에 한글 안내문들, 반짝이는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르준 씨 환영합니다. EPS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이고 저는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 가족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저를 픽업해 기숙사로 안내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동안 DVD와 인터넷으로만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웅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글 간판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배워온 언어의 본고장에 온 것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지낼 곳입니다. 내일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잘 쉬세요. 기숙사는 깔끔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기슭의 우리 집과는 천지 차이였죠. 전기가 24시간 공급되고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 그리고 하얀 침대. 마치 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었지만 한국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죠. 네팔에서 왔다고? 멋지네. 나는 민호야. 베트남에서 왔어.
우리 같은 처지네. 민호라는 베트남 청년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고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선 지금 한국어가 엄청 인기 있어. 우리 동네만 해도 10명 중 3명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거야. 한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국어 할 줄 알면 월급이 보통의 3배는 된다니까. 민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네팔도 곧 이렇게 변하겠구나. 첫 출근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일하게 될 곳은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1차 벤더사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작업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고 팀장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르준 씨, 한국어 더 공부해야겠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최소한 지시는 알아들어야죠. 팀장님의 말은 단호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과 후 3시간씩 추가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을 외우고 동료들의 말투를 녹음해서 따라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이 부품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조립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동료들도 제 열정을 보고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님이라는 분은 점심시간마다 저와 함께 식사하며 한국어 교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리을 발음이 어렵지? 혀 끝을 이렇게 올리면 돼. 그리고 안녕하세요는 끝을 올리는 억양이야.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팀장님은 제 성과를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르준 씨,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설명도 잘 알아듣고. 진짜 대단해요.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바로 고향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이제 한국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흐느낌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 소식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한다고요. 일이 익숙해지자 저는 한국 생활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구경을 다녔고 한국 문화재와 역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모든 곳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영어 통역을 맡기로 한 직원이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대안이 없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저는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통역을 했고 덕분에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르준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그렇게 잘해요? 박 대표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의 숨은 영웅이 되었고 외국인 직원 대표로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는 문화교류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나라 출신 직원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저는 네팔의 전통 의상을 입고 히말라야의 아름다움과 네팔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동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아르준 씨 덕분에 네팔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다음에 꼭 여행 가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르준, 우리 주말마다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볼까? 너처럼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렇게 글로벌 한국어 친구들이라는 스터디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15명으로 늘어났고 한 달 후에는 3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그룹 소식은 회사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로 퍼졌고 마침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젊은 네팔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박 대표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르준 씨, 우리 회사가 이번에 네팔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데 혹시 관심 있나요? 한국과 네팔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것, 한국에 온 것,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의 네팔 진출을 돕게 된 것까지. 네, 물론입니다. 제 고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한다면 그건 정말 꿈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가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큰 도전과 더 큰 기회가 앞으로 제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박 대표님의 제안으로 저는 네팔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만큼 도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제 건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치통이 찾아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회사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동료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르준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누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실은 네팔에서 오기 전 급하게 치료받은 충치. 부위에 넣은 저가 충전재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는데 이를 설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김치를 못 먹나 봐.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년간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진짜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룸메이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치통이지? 나도 작년에 그랬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건강 문제인데 오해받았겠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다음날 휴가를 내고 저를 한국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셨고 진료는 예약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꼼꼼한 검사 후 의사는 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전 치료가 제대로 안 되었네요. 걱정 마세요.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가장 놀라운 건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네팔에서 이 정도 진료면 3개월 월급을 다 써야 할 텐데 의료보험 덕분에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생 많았죠? 외국인들도 우리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치과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병원이야. 언어도 어렵고 시스템도 모르고. 네가 이걸 극복했으니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 당당하게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치아가 아팠던 거예요. 이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오히려 저와 한국인 동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고 이런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또한 한국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저는 박 대표님의 네팔 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역할은 네팔 현지 시장 조사와 문화적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준 씨, 네팔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뭘까요? 박 대표님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팔에서는 내구성 강한 제품이 인기 있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하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서 튼튼하고 오래가는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으로 인식될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서스펜션 시스템이 큰 시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 분석은 정확했고 회사는 네팔 시장 조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팀의 부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르준 씨, 한국과 네팔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우린 당신의 문화적 지식과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네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동시에 제 한국어 스터디 그룹, 글로벌 한국어 친구들은 더욱 확장되어 지역 다문화센터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스터디 그룹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사랑이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꿈을 이루는 도구이자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네팔에서 물소를 팔아 한국어를 배운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방송국에 쇄도했고 급기야 한국-네팔 친선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르준 씨, 저희 협회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겠어요? 양국 간 문화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네팔 진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저녁에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이끌며 주말에는 친선협회 활동까지. 바쁜 나날이었지만 매 순간이 너무나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의 네팔 현지 조사팀이 꾸려졌고 저는 팀원들과 함께 3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 내리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국-네팔 우정의 다리 아르준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고 심지어 작은 한국어 학원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마을의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가 보내온 소식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의 환영식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던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가 아버지 산토시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우리는 새 집을 지었단다. 내 동생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고 네가 우리 가족의 영웅이 되었구나.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박 대표님과 조사팀은 일주일간 네팔 시장을 둘러보며 비즈니스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마지막 날 카트만두의 호텔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사 결과 네팔 시장은 우리 회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아르준 씨가 제안한 대로 내구성 강한 자동차 부품과 농기계 부문에서 큰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박 대표님의 발표가 끝나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카트만두 외곽에 작은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준 씨를 현지 법인의 부대표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부대표라고요? 단순한 생산직 근로자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 기업의 네팔 법인 부대표가 된다니.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박 대표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르준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성실함과 열정은 우리 회사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 음식과 네팔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두 나라의 우정을 축하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친구들은 이제 모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아이들은 저를 보며 동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르준 삼촌,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축하 행사 중에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회사가 우리 마을 근처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과 네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에 한-네팔 희망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의 절반을 저축해 학교 설립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르준, 네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구나.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귀국 전 마지막 날, 저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에는 이미 작은 한국어 교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벽에는 한글 포스터와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르준이 보내준 책과 교재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든 학생이 일주일에 3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한국 기업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제가 물소를 팔아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한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경영학 MBA 과정에 보내주었고 1년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경영 지식을 쌓았습니다. 동시에 네팔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을 떠나 네팔 법인의 부대표로 부임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저는 지난 5년간의 한국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모든 경험들. 민호와 회사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고 박 대표님은 특별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창업자가 쓴 경영 철학이에요. 아르준 씨가 네팔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네팔로 돌아간 후 저는 약속대로 한-네팔 희망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어학원이 아니라 기술 교육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 교사들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와 IT 기술, 자동차 정비 등을 가르쳤습니다.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고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네팔 희망학교의 첫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아르준 선생님처럼 저도 언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꿈과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네팔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네팔 진출을 돕고 네팔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저는 고향 마을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국 음식, 문화, 음악을 즐기며 두 나라의 우정을 다지는 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이제 네팔 전역에서 유명해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 꿈을 꾸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두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어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